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인의 나의 정신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기억의 뇌로 알려진 해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뇌에서 이 해마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까닭은요, 해마가 기억 내용을 저장하는 방식과 또 어떤 걸 기억할지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요, 우리가 작업기억 또는 단기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억 덕택에 우리는 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요. 오늘 점심때 먹었던 음식 또는 누군가가 불러준 전화번호를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지속하지 않고요. 몇 초 또는 몇 분 동안만 기억되는데 이런 기억을 단기 기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단기 기억은요, 보통 한 5분 정도 지나면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은요, 사실기억이라고 불리우는 서술기억 또는 장기기억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 덕택에 우리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이름을 지금 기억을 하게 되고요. 졸업한 내 초등학교의 이름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고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이름을 좋아하던 그 어떤 인형의 이름을 기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에서 근무했던 부대의 그 이름도 다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억은요, 사실 이렇게 사실과 숫자를 기억할 때나 또 우리가 기말고사를 볼 때 시험을 칠 때 이용하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거는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처럼 단기 기억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요, 장기 기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면 다 군번 있잖아요. 군번을 그래서 군번을 늘 이렇게 군대 생활 동안 외우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군번이 떠오르죠. 또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자주 쓰다 보니까 장기 기억으로 돼서 우리가 기억을 오랫동안지만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또 이제 세 번째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는 절차 기억 또는 기능 기억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억은요,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학습한 기억을 회상하는 그런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잘 망각되지 않는데요. 그 까닭은 우리의 몸과 뇌가 아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기억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목기억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애들 갖다 피아노 학원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쭉 연주하는 것을 기억을 한다든가, 또 수영하는 방법을 갖다가 기억을 한다든가, 내가 이제 그 자전거 탔던 거 타는 방법을 기억한다든가, 또 셔츠에 단추를 잠그는 방법을 기억을 한다든가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 기억은 우리의 몸과 뇌가 아주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어나는 기억,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안목기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기억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해마가 어떤 기억을 어디에 저장할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아침에 먹은 음식이 뭔지를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는 그런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 기억은요, 곧 사라지기 때문에 정말 특이한 음식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뭐였죠? 제목이 뭐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면 의식적으로 설교를 듣기 때문에 금방 제목을 잊어버립니다. 이미 심리학자들이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뭐 어떤 성경 말씀 어느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았냐고 말을 한다면 다 거의 다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기억이 되죠. 뜨거운 토스트에 내가 손가락을 대었다면 그 해마가 그 사실을 기억에 두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그 정보를 장기 기억에 보내서 피질에 저장을 딱 해놓습니다. 기타를 연습하거나 운동화 끈을 묶거나 자전거 타는 것과 같이 몸으로 반복하는 학습과 관련된 기억은요, 또 이제 손에다가 저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마는요, 매 순간 기억들을 분류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 덕택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내용, 가령 친한 사람들의 이름, 수학 공식, 자기 전화번호와 같은 것들을 적절한 곳에 저장이 딱 해놓습니다. 그러나 3일 전에 입었던 옷 색깔 뭐였죠?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뇌의 작용을 방해하는 기억들은 곧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마를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요. 해마가 지속적인 우리가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데 해마는 매우 약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해마의 신경세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엄마가 아기를 돌봐주고 또 만져주고 토닥거려주는 양과 질이 이 스트레스 수용기의 증식을 자극해서 해마에 머무르는 이 코티솔 수준을 낮추어 놓습니다. 그 결과 해마는 스트레스에 덜 반응하고 더 많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와의 그 안전한 애착을 이루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하고요. 바로 이 스트레스부터 해마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가 심하게 손상이 되어보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게 뭐죠? 치매죠, 치매. 근데 이제 개에 물린 적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개를 보았을 때는요, 편도체를 경유해서 신체적인 두려움의 반응이 이제 유발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해마가 손상됐다면은 우리 개가 왜 무서운지 두려운지를 모를 것입니다. 해마와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편도체는요, 서로의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편도는 우리가 공포의 정서의 뇌라고 했고, 해마를 가리켜서 우리가 기억의 뇌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체를 합쳐서 우리가 변형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스트레스, 만성적 스트레스를 오래 받다 보면요, 해마가 이제 손상되고요, 실질적으로 발달을 모든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요,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부모로부터 만져주고 토닥거리고 이런 질적인 거, 이런 영향을 받을 때 이 해마가 이제 건강하게 우리가 자랄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와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억의 뇌, 해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지역번호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